나의 공군 부사관 입대 전 이야기다. 생각 없는 삶. 요즘 20대와는 다르게 나의 20대 초반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 뿐이었다. 여전히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나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다. 늘 자식 잘 되기를 바랐지만 나는 언제나 삐딱선을 탔다. 그런 관심이 고마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은 여전히 미루는 중이다. 그렇게 삶에 목적도 없고 노력도 없이 살았다. 20살 부모님은 대학이라도 다녀야 되지 않겠냐며 전문대학에 강제로 등록을 시켜주셨다. 당시 수능을 봤던 수험생들이 수능을 망쳤고 심지어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의 법학과마저도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교 원서조차 쓰지 않았던 나는 후회하기도 했다. 인문고를 나와서 전문대를 가는 것이 떳떳하지는 않았고 한때 모범생이었던 나는 지금의 이러한 내 자신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다. 그나마 다니던 대학도 1학기만 다니고 더 나가지 않았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새벽에 집 근처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맡겨놓으면 호명을 한다. 그러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주로 승합차를 타고 멀리까지 이동을 했다. 또 구청에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 민원 서류를 대신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대행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촌형이 웹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촌형의 소개로 갔었는데 2달을 하고 그만뒀다. 이곳 근무지가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있던 주유소에서 주유원과 세차원을 했다. 한겨울에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도저히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또 잦은 실수를 했다.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기도 하고 카드 결제를 잘못하기도 하는 일이 한 번씩은 있었는데 결국 내가 잘린 이유는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 항상 늦는다는 것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9시부터 업무가 시작인데 나는 항상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출근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그렇게 늦었다. 주유소에서 20일 정도 일을 하고 나름 급여를 받아서 나왔다. 저녁부터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주일을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 나왔다. 그 이후 그 가게 앞을 지나가기가 힘들었다. 친구들과 그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도망 나온 가게 사장님이 가게 앞에 나와 있을 때 마주친 적이 있었다. 일주일을 일하고 급여는 당연히 못 받았다. 또 그림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했었다. 그 일은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면 사장님에게 알려주고 서빙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야 했고 카운터도 봐야 했다. 손님들이 놀고 나면 팁을 주기도 했는데 하루에 7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기억에 남는 일은 접대하는 미씨들이 주방에서 볼일을 볼 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다. 지하에 있던 가게에서 볼일을 보려면 1층으로 올라가는 게 귀찮은 것이었다. 또 함께 술을 먹으면 급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전전긍긍하며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갈 뿐이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견딜 수 없었다. 간섭이 많았지만 그것은 자식이 잘 되라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완벽하게 살도록 강요했다. 청소를 해야 하고 쓰고 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둬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따라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셨다. 난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반감을 가지며 대항하고 반항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그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산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녔다. 당시에 군 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필요한 자격증은 전자기기 기능사였다. 멀리 대전역에 있던 학원에 다녔는데 전자기판에 납땜을 하는 연습을 하고 시험에서 전자회로를 구성하고 제작하여 동작시키는 것까지 해야 했다. 나는 혼자서 이론 공부를 해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서 불합격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학원 원장님이 어떻게 구했는지 나올 수 있는 문제 2가지 도면을 주셨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고 회로를 거의 외워갔다. 하지만 실기시험에서 작업 후 확인 과정에서 반동작을 해서 불합격했다. 나는 더 이상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
병무청 신체검사.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었는지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력이 나빴다. 초등학생 때에도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력이 나쁜 그것도 정말 안 좋은 난시였다. 그래서 안경을 맞출 때마다 더 비싸게 값을 치러야 했다. 시력이 나빴지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잔상이 생기는 거라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떤 글자인지 대충 알아볼 수는 있었다. 신체 검사에서 시력 측정을 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고 맨눈으로 검사를 받았다. 결국 나는 징집 대상자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 기술부사관 합격. 아버지는 내게 육군 부사관을 권유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택시기사이다.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그런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았다. 직업군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비교적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너스가 600%라는 걸 강조했다. 나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또 직업군인이 되면 여자들이 만나자며 줄을 선다고 했다. 아마 요즘에도 그건 사실인 것 같다. 나는 군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혹은 군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막연히 군대에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차피 군대에는 가야 된다면 의미 있게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준다고 하니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의 형편이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려가며 고를 만한 처지도 아니었다. 그래서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 도전하는 목표였다. 육군 부사관 모집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했다. 지원 자격은 충분했다. 다만 체력 검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나는 신체가 건강한 편이다. 조금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유연한 몸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육군 부사관 체력 검정에 합격하기 위해 3개월간 유등천변에서 매일 5km 달리기를 했다. 또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도 열심히 했다. 술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술자리를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도 복학생이나 동기들과 잦은 술자리를 했었다. 육군 부사관 지원 후 운동을 하기 위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육군 부사관 시험을 보고 체력 검사를 받기 위해 육군 32사에 갔다. 가는 길은 아버지가 태워주셨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자식이 잘 되라고 바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부모님밖에 없다. 육군 부사관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필기 문제는 모르면 어려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영어 문제는 단어 뜻을 물어보는 정도인데 영어 단어 백화점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 군사 문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억난다. 체력 검사는 3개월간 훈련을 한 덕분에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면접을 봤을 것인데 면접을 본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육군부사관 지원 결과 합격이었다. 이제 육군부사관으로 입대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변 정리를 하고 친구들과도 작별 인사를 했다. 영원히 못 볼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의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했다. 마침 징집병 영장이 나왔다. 나는 육군부사관으로 입대를 예정되어 있어서 병으로 입대를 연기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병무청에서는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자원에 대해서 입대자가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육군부사관으로 2003년 초여름에 입대하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갔다. 당시 육군부사관은 논산훈련소에서 일주일 가입교 기간이 있었다. 그 후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 학교로 가는 절차였다. 가입교 기간은 입소 후 신체 검사를 받고 각종 보급품을 지급받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신의 아들, 군대 안 가는 사람. 논산훈련소에서의 가입교 기간은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친 좌절의 시간이었다.
나는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을 때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시력 측정을 했지만 훈련을 받을 때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입소했다. 안과 검사에서는 안경 렌즈를 검사한다. 내가 제출한 내 안경은 난시 교정용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력을 보정하는 렌즈를 사용했다. 그래서 정밀 시력 검사를 했고 내 눈을 검사한 결과 부사관 학교로 갈 수 없는 열애자가 되었다. 심지어 나는 열애자들 가운데 신의 아들로 불렸다. 열애자가 집 앞에 있는 가운데 군의관인지 조교인지 누군가가 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손을 들어 표시를 했는데 그는 나에게 너는 신의 아들 이라면서 병무청에 다시 가서 시력 검사를 받으면 4급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주위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중 한 사람이 군대 안 가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때도 그런 용어가 있었나 보다. 나는 얼마 전에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들어봤다.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군대 가지 않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게 군대가 필요해서 군대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5일이 지났다. 정말 억울하고 우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에 부사관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해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그리고 잘 지내라는 말과 함께 헤어졌는데 다시 집에 가야 하는 것도 면목 없고 힘들었다. 나는 월요일에 입소하고 금요일에 논산훈련소에 정문을 다시 나와서 공중전화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논산훈련소 앞에는 잔디밭이 있었다. 나는 잔디밭에 고개를 숙이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30분이 안 된 시간에 아버지가 오셨다. 대전에서 논산훈련소까지 자동차로 오는 시간으로는 정말 빠른 시간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왔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거의 2달간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저 집안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할 뿐이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스타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나의 노력의 대가가 좌절이라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지금이라면 되면 다니면 되고 안 되면 접고 다른 걸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때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암투병. 내가 대학에 잠시 다닐 무렵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플 때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몇 번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갔었지만 아픈 어머니를 잘 몰랐다. 또 나는 암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도 실감하지 못했다. 다만 나는 어머니가 완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가족은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암투병은 더 큰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하나뿐인 여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실 얼굴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 역시 원하지 않은 학교를 억지로 다니며 아르바이트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어머니는 유방암 제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는 수술 치료 후 퇴원했다. 친구들이 어머니의 안부를 가끔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착한 친구들을 그런 시기에 잘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 어머니의 권유. 어머니는 암치료 후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버스로 출근할 때 대전시민회관 근처에 위치한 대전지방병무청을 지나면서 공군 부사관 모집 플래카드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병무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 공군 부사관은 평상시에 사격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시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퇴근 후에 나에게 공군 부사관에 지원해 볼 것을 권유했다. 나는 순간 다른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육군 부사관에서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군 부사관에 지원해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합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포자기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에 원서조차 쓰지 않아서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포기해버렸던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작은 어머니를 만났다. 작은 어머니도 공군 부사관에 다시 지원해 볼 것을 권유했다. 또 작은 어머니 외삼촌이 공군 준이라서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입대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가족과 친지들의 권유로 다시 한번 공군 부사관에 지원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좋은 결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육군 부사관 때처럼 체력 검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음주도 했다. 그런데 육군 부사관 입대가 취소되면서 징집 영장이 부활할 것이란 예상을 했다. 공군 부사관 189기 모집 과정은 2003년 12월에 입대하는 것인데 그 전에 어떻게든 영장을 방어해야 했다. 나는 징집 영장 연기를 위해 제적되었던 전문대학에 복학하기로 했다. 학생인 이후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3년도 2학기에 복학을 했다. 2003년 2학기는 1학년 때 함께 입학했던 동기들이 졸업을 앞둔 학기라 전에 알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2학기에 만났던 복학생 형들과 많이 어울렸다. 형들과 어울리는 것은 위계사회에 대한 나름의 경험이었다. 술자리가 많았다. 술 마신 나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는 공군 부사관 입대가 결정된 시기가 아니었는데 음주 사고가 있었다면 공군 부사관에 입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 일 이후 나에게 음주운전은 없었다. 공군 부사관 지원. 공군 부사관 시험을 보기 위해 청주시에 위치한 17 전투비행단으로 갔다. 그동안 아버지가 태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가라고 했다. 직행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17 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 나는 면회실앞 벤치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간단한 지원 서류를 준비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온 수십 장의 종이 서류에 비하면 내가 가진 2장짜리 서류는 너무 보잘것이었었다. 나는 결국 공군 부사관에 합격했는데 많은 서류를 가져온 어떤 지원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공군 부사관 시험은 어려웠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고 느껴졌다. 영어에서도 독해 지문이 길었고 알고픈 문제가 별로 없었다. 체력 검사는 운동 부족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1.5km 달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 면접에서 유독 기억 남는 질문은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였다. 나는 아무 고민 없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한심한 답변이라고 늘 후회하고 있다. 다만 나는 북한이 군대로서가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이라는 꿈을 이뤄야 하며 북한 주민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뜻을 면접관에게 나름대로 어필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모든 시험과 검사 그리고 면접을 마쳤다. 17 전투비행단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대 앞에서의 시내버스를 타고 직행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에는 함께 면접을 봤던 다른 지원자들이 많았다. 그 중에 내가 서 있던 앞자리에 공군 약복을 입고 있는 일병이 있었다. 그 일병은 후에 내 동기가 되었고 나의 마지막 부대에서 그의 하사로서의 전역도 보았다. 그 일병은 공군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이야기했고 부사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 공군은 베이스와 사이트 개념이 있는데 사이트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베이스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부사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합격되지 않으면 알아볼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보다도 학교 다니고 형들하고 놀며 친구들과 게임하며 놀기 바빴다. 나는 공군 부사관에 합격했는데도 공군 부사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다. 어차피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행히 2학기 학교 과정을 끝내고 입대할 수 있었다. 징집 대상 연기 신청을 하기 위해 다녔던 학교였지만 좋은 경험과 후에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었다. 공군 부사관 입대. 나는 2003년 12월 22일 월요일에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으로 갔다. 이때 부모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에서부터 왔다. 어머니는 육군 부사관에 들어갈 때보다 확실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병 조교가 아닌 하사 계급장을 박은 빨간 모자를 쓴 조교의 인수를 받으며 훈련단 내에 있는 강당으로 향했다.